필수예제 3번입니다.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서 구한 표본 평균이 60일. 자, 그러면 기호로 나타내면요. 표본 평균이니까 스몰 x 바죠. 그게 61. 표본 표준 편차가 8이었다. 표본 표준 편차는요. 스몰 s로 사용합니다. 그래서 8. 모평균 m을요. 신뢰도 99%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n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거꾸로 신뢰 구간을 주고서 n의 값, 표본의 크기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고요. 여기서 신뢰도 99%에 쓸 수 있는 숫자는요. 2.58이다라는 거 알려주었습니다. 그럼 식을 한번 먼저 세워보도록 할게요. x바 마이너스 2.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. 그거나 같다. m x바 플러스 2.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시그마의 값이 없고요. 지금 스몰 s의 값인 표본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시그마의 값을요. 스몰 s로 대체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제 조건은요. n이 30 이상이어야만 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 n의 값이 30 이상이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 부분을 우리 스몰 s로 바꿔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표본 평균의 값에다가 61을 넣어주셔야 되고요. 61 마이너스 2.58 곱하기 루트 n 모르고요. s의 값은 8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m 61 플러스 2.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s의 값 8을 넣어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요. 뭐가 나왔다고 했냐면 58.42부터 63.58 사이라고 했어요. 58.42 그다음에 63.58 그렇다는 것은 이 왼쪽 부분이 58.42라는 거고요. 이 오른쪽 부분이 63.58이라는 거겠죠. 자, 그럼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보면요. 61 마이너스 2.58 곱하기 루트 n분의 8이 뭐다? 58.4이다. 그 다음에 오른쪽 항 61 플러스 2.58 곱하기 루트 n분의 s 8이요. 63.58이라고 했습니다. 그럼 이 식을요, 우리 첫 번째 식이라고 하고요. 이 식을요, 두 번째 식이라고 한다면 연립해서 루트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. 따라서 우리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 보도록 할 텐데요. 동일하게 61, 61이라는 값이 있으니까요. 식을 빼보도록 할게요. 그런데 지금 빼주면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으니까요. 이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2번식 마이너스 1번식을 해보면요. 61, 61은 빠질 거고요. 여기는요.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붙으면서 플러스 2.58이 되겠죠. 따라서 2배 곱하기 2.58 곱하기 루트 n분의 s 8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래서 63.58에서 58.42를 빼보면 그 값이 5.16이 나옵니다. 그럼 계산해보면요. 2 곱하기 2.58도요. 5.16이에요. 얘가 5.16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약분돼서 루트 n분의 8이라는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그렇다는 것은 n의 값이 6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. 자, n의 값이 30 이상이어야지만 시그마가 s로 대체된다고 했는데요. n의 값이 30 이상이 나왔죠? 따라서 아무 문제 없이 답에다가는요. 64개였습니다. 이렇게 기재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푼 것처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고요. 혹은요, 뭐 이 아래쪽에 있는 식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. 만약에 요 식만 활용한다고 하면 61 플러스 2.58 곱하기 루트 n분의 8이 63.58이니까요. 양변에서 60을 일단 빼주시면 여기가 2.58이 되겠죠. 따라서 또 2.58 약분해 주시면 루트 n분의 8이 1이다. 뭐 요렇게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도 똑같이 n의 값이 64다가 나오는 거죠. 다양하게 연립을 해서 푸는 방법도 알아두시고 뭐 요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푸는 방법도 알아두셔서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밑에 있는 유제 11-4번을 풀 때는요. n의 값도 모르지만 표본 평균의 값도 모르거든요. 그렇게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가 있을 때는요. 식이 두 개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둘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연립해서 푸는 이런 방법들도 기억을 해주시고요.
모르는 미지수가 하나라면 이렇게 그냥 단순 계산해서 푸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.